정치적인 견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논의는 기본적으로 진실에 기반해야 할 텐데요. 그래야만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 진실이 결국에는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기자님들 많이 오셨는데 소위 좌파 진영의 기자님들,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답을 쓰고 성명서 쓰고 했더니 그쪽 분들께서도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에 미팅을 했는데 그분들께서도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진실에 기반해서 접근하시려는 노력을 봤습니다. 저희가 좌우를 떠나서 진실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잘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옳죠. 우리의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거짓말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첫 번째로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좌우에 상관없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거짓을 전략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혁명가들입니다. 혁명가들은 그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뒤집어 엎는 혁명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혁명을 위한 것이면 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이번 부정선거에 관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부정선거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어떤 시대인가요, 여러분? 조작이 많은 시대. 네, 지금은 디지털 기술로 민의가 조작되는 시대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고와 행동, 취미, 성향, 그리고 아주 비밀한 정보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파악되고 저장되고 이용되는 시대입니다.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스카이넷 아시나요? 예, 디지털 기술의 총합니다. CCTV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자장비들과 또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국경을 넘어서 미국을 비롯해서 외국의 선거에 가짜 정보를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해외 정부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원에서 법이 하나 통과가 됐는데요. 쉴드 법안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Stopping Harmful Interference in Elections for a Lasting Democracy Act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중국이 캄보디아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에서는 댓글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해왔던 드루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방금 전에 미국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법안의 이름이 쉴드 법안입니다. 쉴드가 뭐죠? 쉴드, 방패라는 뜻인데, 근데 여기 어벤져스 영화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젊은 분들 다 보셨죠? 그 어벤져스 영화 보시면은 어벤져스 조직을 만든 기구가 쉴드입니다. 쉴드가 그러니까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기구인데요. 지금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 젊은 분들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자유와 진리의 가치를 지키는 어벤져스로 나서셔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유와 진실의 가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벤져스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이 자리에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벌써? 오늘 우리는 부정선거 이슈 다루기 위해서 여기 모였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싸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본질은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진실과 거짓의 전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유익한 행사요. 아주 유익한 행사. 예, 감사합니다. 정경호 교수님들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그리고 우붕이 여러분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전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이 전쟁을 잘 감당해내고 승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이고 또한 역사의 강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하고 거짓이 승리한 나라다. 거짓이 득세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혁명적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라는 거짓된 사상과 싸워서 이겨서 세워진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지켜서 싸울 것은 바로 자유와 진실의 가치입니다. 일제 포갑 속에서도 우리가 목숨 걸고 외친 것은 자유를 향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족 상잔의 비극에도 피 흘려서 지켜낸 것은 공산주의라는 거짓에 대한 진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족을 사랑한 위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도 오직 자유와 진실의 가치를 따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가 일어나는 집회다. 진리가 일어나는 집회. 저도 그렇게 읽습니다. 아무리 억압하고 또 진실을 왜곡해도 자유와 진실이 승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통해 드러난 역사의 섭리입니다. 자유와 진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잠시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는 믿습니다. 순수한 국민들의 마음은 이 진실과 자유의 가치 가운데 서로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피 흘려 쌓은 그 가치이고 민주화의 순수한 참뜻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가난과 서름 가운데 이 나라를 묵묵히 일궈낸 선배 세대들의 꿈이고 좌우를 떠나 우리가 모두 영원히 지켜야 할 미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전쟁 끝나고 미국 가셨습니다. 미국 의회에 가셔서 연설을 하셨는데요. 그 연설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미국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우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가 놀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휴전선에서 그렇게 멈춰 서셨으면 안 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북한의 그 무수한 영혼들을 공산주의라는 거짓 가운데 던져주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놀랐어요. 이 뒤에 여러분들은 한반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그 무수한 영혼들을 공산주의라는 거짓으로부터 구출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멈췄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쟁광 미친놈 소리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70년 전에 우리가 못다 싸운 그 자유와 진실의 싸움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일어나신 것도 그 진실의 강청, 역사의 부름에 따른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대한민국을 그리고 또한 세계를 짓눌러 본 거짓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반드시 싸워 이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서 양회라는 것이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뤄지다가 개막을 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양회가 시작한 거? 네. 지난주 목요일 21일입니다. 처음으로 양회 시작으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4천여 명의 영혼을 달래는 묵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천 명일까요? 여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들이 4천만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중국의 네티즌들도 거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을 2개 정도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날 베이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이 이야기가 왜 한국 언론에 안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언론들에 안 나옵니다. 베이징의 대낮에 오후 3시경에 먹구름이 아주 짙게 깔려서 밤보다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 그 4,000명이라고 하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못 든 억울한 원혼들이 이런 일들을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억울한 원흉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천재의 이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마도 이게 언론이 통제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만주국 아시죠? 만주국이 몇 년도에 멸망했죠? 1945년입니다. 한 해 전에 만주국의 수도, 지금의 심양, 봉천, 펑티엔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 정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 개방을 통해서 중국은 정말로 막대한 부흥, 물질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진실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중화사상과 마오이즘에 뿌리내린 속내를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비자금만 많아진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중국의 국민들도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 우리는 이 싸움 결코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그리고 홍콩과 대만에서, 또한 유럽과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자유와 진실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이제 마지막 순서엔 대충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청와대 앞에까지 행진이 있고 일부는 성관이로 간다고 그랬죠.